네, 안녕하세요. 김희진입니다. 오늘은 매번 그렇지만 두서없이 창작이나 창조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보죠. 창, 어, 창조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창조라고 하면은 이제 음,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존재 존재가 생기게 하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것일 것 같아요.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드는 거니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재료가 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작 그것을 이용해서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행위를 한다라는 뉘앙스에 좀 가깝지 않나. 그냥 경험적인 경험적으로 받아들여 온 의미로서는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작과 창조. 근데 이제 창조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의미에서는 신적인 어떤 존재를 상정하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것이 말하자면 기독교적, 불교적, 아니면 조로아스터교적, 어떤 세계관 안에서 그것이 필요 또는 불필요에 의해서 이 또한 창조된 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신이라고 상정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창작, 만드는 행위, 만드는 행위, 이제 이미 인간이 창조한 이로서 이 신을 상정했을 때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있어야 되고 어떻게 있을 수 있었나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창조된 신이 있고 신은 그리고 창조자이기도 하죠. 창작을 하는 인간, 창작자라고 하면 이 인물은 유일하게 창조한 어떤 대상으로서의 신을 갖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재료에 의해서 새로운 새로운 신이 아니라 그 신적 재료들, 신에 의해 만들어진 재료들, 신에 의해 재탄생된 재료들 할까요? 을 가지고 인간은 잠시 창작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신의 모방에 관련한 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인간이 창조한 신을 다시 재모방하는 거죠. 재모방하고 그것을 다시 좇는 것. 이것이 어떤 창작의 주된 동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창작의 효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창작의 효용. 그럼 그 이전에 이제 신을 창조하면서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었던 어떤 결과들은 무엇이 있나요? 뭐 예컨대 뭐 윤리적인 질서, 뭐 공동체 질서라고 할까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절대자이다 보니까 그 공동체의 이제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관. 그리고 그 신의 어떤 하인, 그리고 전달자 형성되면 그것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또 새롭게 높은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되어요. 그럼 이제 창작은요, 인간의 전유로서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인간의 내적 세계관을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공동체 바깥에서 당연히 다시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공동체의 합의를 만들기도 하고 공동체의 합의를 상정하고 전개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 창작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개인적 공간을 만드는 행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만 가능한 어떤 것, 아니면 그 안이라서 가능한 어떤 것, 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창조 또한 그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의 안전, 같은 방법으로 안전을 만드는 일이었죠. 그 안전을 만드는 일 자체가 문화, 그러니까 지속 가능 문화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참 고민입니다. 환경에 관련한 어떤 일도 있고, 변화하고 있는 인류세, 이런 것에 대한 관점도 있겠지만, 당장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인류세나 환경 이런 것도 어떤 예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인류의 궁극적인 가치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반대로 이걸 찾는 방법으로서의 창작, 매개로 하는 것, 이 목적을 찾는 것,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다시 반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련한 아주 궁극적인 물음에 답하는 것, 그리고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 아직은 이제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 진리 탐색이나 추구에 관련한 문제의식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보충하는 거, 그런 것이 창작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드는 것, 부서지는 것, 사라지는 것, 대체
이제 창작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이제 상정되어야 될 어떤 제도라든지 안전한 공간이라든지 뭐 나라의 어떤 입장이라든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것이 일단 창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현실 사회와 고립된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고립된 공간이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작이라고 하는 세계가 어쨌든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작이라고 하는 것의 윤리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뭐 예컨대 이제 사회적으로 잘 말해지는 법적인 책임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뭐 민감한 사안에서 뭐 다룰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컨대 소수자 문제라든지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술이 이미 인정되고 있는 안에서도 그러면 이제 어떤 주류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어쨌든 궁극적으로 공동체적 가치 판단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뭐 그냥 이제 그대로 고립되어서 그냥 아예 고립되어서 안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고립이 아니라 그냥 아예 고립되어서 낄 수 없는 자신의 세계관, 그러니까 어디에도 포섭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용납될 수 없는 어떤 가치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사회에서는 어떤 위치나 취급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그것이 사회적 위치나 취급이 어려운 대상인 이유는 그것이 어쨌든 공동체 가치에 위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어떤 윤리적 가치관으로 이제 각자가 이해할 수 있을지 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창조에서의 쟁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럼 이것들을 모아서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살 것인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싸움이 되곤 하는데 뭐 제가 이렇게 칠판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어떤 뭐 정치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강사라든지 강의자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명시적인 언어와 말보다는 조금 더 비유적인 뭐 이게 칠판에 분필이 누워있다. 너무 유치하죠? 근데
그 분필이 뭐 6개의 일을 가지고 웃고 있다. 그도 유치하다면 뭐 휴지로 얼굴을 감싸고 부러졌다. 어쨌든 뭐 그런 식의 그 비유적인 표현을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언어적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각자의 맥락에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뭐 창작적 고리를 만드는 것이 지금 당장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사고하고 만들어야 할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뭐 헛소리를 좀 했는데 신적 가치관, 다시 신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믿을 수 있는 신은 자기 자신인 것이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신은 자기 자신인 것이고, 그냥 그 신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고립되어 버린 신은, 포섭될 수 없는 신은, 처리될 수 없는 신은 어떤 유비적인 모호성을 확보하고 나서 뭐 귀환할 수 있을지, 공동체 가치에 위해를 끼치는 자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다시 공동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귀환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